고객들하고 소통이 안 되거나 영업을 못 하시는 분들은 관리자로 성장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특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영업은 못 하지만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도 결국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영상은 관리자가 가져야 할 마인드셋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영업을 잘하거나 RP를 잘하거나 고객을 만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루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루지 않는 이유는 잘하지 못해서입니다. 물론 잘 하겠죠. 일반인분들이 봤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설계사분들이 봤을 때 저는 엄청 전문가스럽고 뭔가 잘 하겠죠. 근데 제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강의보다는 조직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마인드셋, 조직 성장, 비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특화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조직뿐만이 아니고 이 업계 관리자분들이 좀 가져야 될 마인드셋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자, 조직이라는 거는 결국은 사람이 대부분 다 핵심 인력들이에요. 여기 영업 조직이라는 게 무슨 공장처럼 부품을 뭐 톱니바퀴처럼 갈아 끼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미리미리. 이게 좀 추상적인 내용인데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두 가지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못했던 거고 뭐 지금이야 저도 많이 성장을 했지만 저 또한 안 됐던 영역이에요. 안 됐던 영역이고 저도 사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진짜 부족하고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메타인지를 했을 때 좀 별로다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영업 가족들한테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하고 특히 이제 관리자들한테는 더더욱 저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내 상위 관리자하고의 트러블이 생기거나 마음이 안 맞는 상황이 생기면 이직 생각을 합니다. 이 업계 사람들이 보통.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막 시간을 버텨서 월급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다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영업해서 받는 수수료인데 다른 데 가서 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먼저 들기 때문에 사람이라서 저는 절대로 트러블을 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트러블이 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간혹가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100명이 오면 100명을 다 담지를 못해요. 특히 이제 작성 계약이라든지 가족 계약 막 이빠이 때려놓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엄청 예민하신 분들 있어요. 막 정말 이 조그만한 거를 엄청 크게 확대 해석해가지고 제가 그 정도 포용력까지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00명이 오면 100명을 다 포용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정말 그릇을 키우려고 하는데 아직도 제가 좀 그건 어려운 것 같고 한 50대가 되면 저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모든 걸 이제 해탈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뭐 부처님의 마음으로 가능할까 싶은데 어찌됐건 지금도 많이 성장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못 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제가 웬만하면 다 포용하고 데려가고 하지만 이 보험업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업법을 준수하는 내에서는 제가 데려가는데 준수하지 못하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쉽지만 그런 분들은 좀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고 제가 서두가 좀 길었지만 두 개를 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미리미리입니다. 미리미리. 이게 무슨 말이냐, 표현하기가 좀 적절한지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대표니까 우리 조직의 조직장 혹은 영업 가족분들을 기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계. 이게 공장이에요. 공장. 이 공장에서 어떤 얘가 뭐 부품을 A 부품을 만들고 B 부품을 만들고 C, D, E, F 뭐 이렇게 부품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부품이 아니에요. 영업가족분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시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공장장인데요. 공장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A, B, C, D, E, F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공장장은 어떻게 하죠? 공장을 계속 가동을 합니다. B가 고장났네? 부품이 낡았네? 그러면 B를 도려내거나 바꿔버리거나 교체하거나 수리하겠죠. 다시 계속 돌립니다. 이게 이제 공장이에요. 공장. 근데 저는 영업 가족분들이나 관리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A, B, C, D, E, F가 고장나서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요. 고장나기 전에 주기적으로 루틴을 만들어서 A와 대화하고 A와 식사하고 A와 커피도 한잔 하면서 A가 잘 돌아갈 수 있는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잘 돌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A, B, C, D, E, F를 돌아가면서 공장장이 여러분들 관리자가 해줘야 됩니다. 영업가족 한 명 한 명을 너는 나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인지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고, 금전적으로도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가정사가 있을 수도 있고, 회사에도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D라는 사람의 밑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D가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이 관리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가서 보듬어 주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D가 이 조직 FC 뭐 한 10명 하는 SM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영업 조직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이게 고장이 나서 나 고장 났어, 나 지금 기계 안 돌아가라고 손을 들고 그때 투입을 하면 늦다라는 거예요. 영업 조직은 그 투입을 나 고장 났어라고 하기 전에 미리 가서 확인을 해줘야지만 이 영업 조직이 이 공장장, 이 여러분들 관리자를 좀 믿고 계속 일을 하고 열심히 좀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미리미리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면담을 한다 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이야기를 해야만 들어준다,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들어주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주 찰나의 순간, 정말 하루 이틀, 그 아니면 일주일의 순간, 먼저 B가 이쪽으로 가서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먼저 B한테 가가지고 손 내밀어서 무슨 일 있어? 커피 한잔 할까? 라고 해주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관리해주고 고마워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쵸? 기계가 자기 고장나서 손 들잖아요. 자기 뭐 부품 빠지거나 뭔가 안 돌아가면 그때 고쳐주는 거랑은 달라요. 이 사람의 영업가족이 사람은 소설과 생각들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그걸 애초부터 원천 차단하고 면담하고 관리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들하고 소통이 안 되거나 영업을 못 하시는 분들은 관리자로 성장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특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영업은 못 하지만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도 결국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큰 조직을 품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소통이 잘 되고 클로징을 잘하고 마음을 샀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분들이 리크루팅도 잘하고 조직 관리도 잘한다. 영업을 못 하는데 무작정 나는 관리자 비전이 있다, 저는 이제 안 믿습니다. 네가 더 경험해보고 고객분들부터 네가 마음으로 한번 사로잡아서 네 고객을 만들어 봐 라고 저는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라는 이 주제를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마음 비우기입니다. 마음 비우기. 이거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관리자가 몇이나 될까 사실은 좀 궁금한데, 여러분들이 관리자라고 생각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 저의 사례니까 한번 여러분들 좀 보십시오. A라는 지점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A라는 지점장이라고 한번 가정하고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B라는 팀장이 있어요. 자, C라는 팀원이 있어요. 조직 단위로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장이 뭐 거의 사업단장, 본부장급 된다라고 했을 때 월납 막 5천 정도 되고, 여기가 월납 3천 정도 되고, 여기가 월납 한 1,000 정도 된다라고 가정해보면 정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자, A라는 지점장이 B라는 팀장을 도입을 했고, B라는 팀장이 C라는 팀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A라는 지점장이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B라는 팀장이 팀원을 5명에서 6명 정도 데리고 있습니다. 이 B라는 팀장, 여기가 나 A 지점장하고 분리시켜주세요. 자, 분리시켜 달래요. 저한테 요청을 해요. 여러분이 A 지점장이면 분리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자, 딱 이야기 해보세요.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B 팀장의 팀원들로부터 매월 한 300만 원 정도씩 오버라이딩이 생겨요. 분리해주세요. 나 B 팀장, 내 A 지점장한테 내 오버라이딩 가는 거 죽어도 싫습니다. 분리 안 해주면 저 다른 회사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A 지점장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고민이 되시죠? 답변 쉽게 못 하시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 지점장이 B 팀장하고 C 팀원에 대해서 얘네들이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팀원과 팀장의 유지 수수료를 다 A가 가져갈 수 있어요. 괜찮지 않아요?
분리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더 안 해줄 것 같죠? 제가 내린 솔루션은 그겁니다. 저한테 요청해가지고 A 분리해달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해요. 일단 중재를 한번 해봅니다. 중재를 하기 전에 근데 들어봐요. A의 입장도 있을 거고요. B라는 입장도 있을 거고요. 그냥 단순히 뭔가 오해가 생겨서 뭔가 분리를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같이 만나서 중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미 이 마음 속에서 그냥 손절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는 흔히 말하는 저놈이랑 죽어도 일을 못한다. 그 순간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B랑 A는 일을 못합니다. 못해요. 못해서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A라는 지점장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양해를. 자, B라는 팀장님과 이 팀원들 대여섯 명이 있는데 여기 조직을 내가 데려갈게. 분리하자. 이것만 들으면 제가 나쁜 놈이죠. 근데 여기 오버라이딩 올라오는 거 내가 그대로 유지해 줄게. 매달 300만 원 정도씩 오버라이딩 올라오는 거 너 A 지점장 너한테 그대로 줄게. 내가 안 뺏어가고 구조 그대로 유지하고 B가 싫고 A가 싫고 A 너도 B가 싫다며 B도 너가 싫다며 그러면 둘이 분리해. 각자 내가 관리해 줄게. 근데 오버라이딩은 내가 A 너한테 줄게. 그럼 A 지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B 보기 싫었어. 꼴보기 싫었어. 나대는 거 겁나 깝죽거리는 거 싫었어. 보기 싫었어. 나 너 안 볼란다. 실제로 이 둘이서 소통할 일이 없죠. 그쵸? 근데 얘가 원했던 건 뭐야? 결국 돈이었어요. 돈. 나 얘네 보내면 오버라이딩이 없지 않냐? 자,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네가 받고 있는 오버라이딩 내가 그대로 유지시켜 줄 테니까 B 내가 관리할게. 그럼 B 입장에서는 뭐야? 너희들이 받는 수수료나 뭐 이런 거 유지나 다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A 지점장하고 분리만 됐지 않냐? 요청한 거야. A 지점장하고 분리를 요청한 거니까 분리시켜 줘 버려요. 어차피 B 팀장 위에 올라가는 거는 본인들 몫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는 연료 줘버리고 저는 뭐 조금 이 정도로 가져가겠죠. 이제 뭐 오버라이딩 뭐 이 정도로 가져가겠죠. 여기가 이만큼 가져가고 저는 그냥 이것만 받고 여기 팀을 그냥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진심으로 영업가족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가능합니다.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내가 이 돈 받고 얘네까지 관리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돈이라는 거는요. 그런 것 같아요. 일정 부분 벌잖아요. 벌게 되면 물론 계속 더 벌고 싶은 욕심이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조직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우리 회사를 믿고 저라는 사람을 또 믿고 왔던 사람들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사실 우선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돈이 사실은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긴 하지만 이거 정도 받고도 다 충분히 케어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덜 받고도 가능해요. 이 A, B 여기 전체 조직이 실적이 늘어나면 A 지점장한테도 더 내려줄 의향까지도 있어요. 다 이야기를 했고 규정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결해주고 싶었던 해결책이 뭐냐면 이 팀원 대여섯 명이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 환경을 조성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A 지점장님한테는 미안하죠. 그리고 A 지점장님의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하고도 끈끈한 사이가 되면 이런 걸 다 이해를 서로 해줄 수 있고요. 더욱 더 중요한 거는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게 해주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케이를 해줍니다. 이런 결정을 통해서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못 하는데 손해 보는 게 없고 자기는 더 가벼워져요. 그러면 오히려 손해 볼 게 없죠. 다른 팀 또 뽑아가지고 관리하면서 본인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원래 10가지면 뭐 준 거잖아요. 한 가지가 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저나 이런 이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걸 한번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그릇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안 하셔도 조직 성장에는 문제는 없어요. 결국 또 누군가는 들어올 테니까. 제가 뭐 전편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 맨 위에다가 깃발 꽂는 사람이 결국 이 업계에서는 가장 혜택을 많이 봐요. 말씀드렸지만 저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좋은 혜택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결국은 평판이라는 게 이 업계에는 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한번 일시중지 해놓고 한 10초라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 조직이 저렇게 오면 할 수 있을까? 사실 훈련으로 됩니다. 훈련으로. 제가 처음부터 이런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돈도 잃어보고 사람도 잃어보고 조직이 뭐 컸다가 줄었다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도 가보고 그 경험치들이 생기다 보면 곰곰이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마음 비우기라는 거는 욕심 비우기라고도 동일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다 보면 내가 포용할 수 있는 이 그릇의 크기가 좀 더 넓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상을 관리자분들이 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정답이고 꼭 이렇게 해라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이 A와 B와 저와의 신뢰관계가 1대1로 더 쌓일 거예요. 더 신뢰가 쌓이다 보면 어떻게 해요? A 지점장은 저를 믿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리크루팅하고 조직을 키우겠죠. B 팀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회사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김 대표가 해결을 해줬네. 김 대표 믿고는 근무를 해도 되겠다. 나는 이제 이직 안 하려는다 하고 정착을 하겠죠. 이 조그만한 오버라이딩보다 저는 더 큰 신뢰와 신의를 얻은 겁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이 업계에서 필요한 요소라고 봐요. 다 사람을 못 믿거든요. 이 업계가 웃긴 게 사람을 결국은 믿어야 되는데 또 사람을 못 믿어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성공하고 사람 때문에 망합니다. 최상위 관리자가 좀 어떤 선한 좋은 의도를 갖고 항상 일을 하다 보면 조직이 커 나가는 거는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크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좀 많은 인사이트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찍어봤고요.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